어젯밤 강가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어. 사람 목소리인데 이상하게 낯설었어. 너무 슬프고 너무 달콤해서 귀를 뗄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물결이 거꾸로 올랐어. 그 노래 나도 들었어. 창문을 닫았는데도 집 안까지 울리더라. 마치 내 이름을 부르듯이. 엄마가 어릴 때 말했잖아. 도깨비가 부르는 노래는 듣는 사람의 영혼을 끌어간다고. 그게 그냥 전설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강가에 갔더니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남아있더라. 그런데 하나뿐이었어. 사람이 걸으면 짝이 맞아야 하는데 한쪽 발만 마치 반쪽짜리 존재가 돌아다닌 것처럼. 그 노래는 오늘 밤에도 들릴 거야. 이번엔 더 가까이서. 우리가 그 소리의 끝을 찾아가면 도깨비가 정말로 노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바람이 산을 넘어 마을로 내려올 때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듯한 축축한 숨결 같은 소리였다. 그날도 새벽 5시 닫힌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냉기를 느끼며 눈을 떴다. 어제와 같은 어둠이었다. 해가 뜨지 않았다. 아니, 이 마을엔 해가 뜨지 않은 지 이미 오래였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걸 단순한 이상기후라 했다. 구름이 낀다고, 계절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계절은 바뀌지 않았다. 해가 사라지고 난 뒤 모든 시계가 멈췄다. 시간은 도는 듯 멈춰 있었고 나는 그 안에 갇혀 있었다. 집 밖으로 나가면 공기는 항상 축축했고 하늘은 낯빛이었다. 나무들은 이파리를 잃었고 강물은 검은 거울처럼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다. 내 이름은 현우. 이 마을의 마지막 교사였다. 아이들이 떠난 학교에서 홀로 남아 매일 칠판을 닦았다. 이유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필가루의 냄새가 나를 사람으로 붙잡아두는 유일한 것 같았다. 며칠 전 이상한 일이 있었다. 학교 뒤편 언덕에 있던 오래된 석등이 갑자기 빛을 냈다. 수십 년 동안 꺼져 있던 등불이었다. 그 불빛은 마치 누군가가 그 안에서 숨을 쉬는 듯 깜빡거렸다. 그날 밤 이후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숲속을 걷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지늘게 발이 잠겼다.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붉은 옷자락과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인물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똑똑히 들었다. 현우야, 왜 태양을 잊었니? 그 말에 잠에서 깼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마을 어귀의 노인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다. 그는 미묘하게 미소 지으며 나에게 말했다. 도깨비가 너를 부른 게야. 이 마을은 원래 그들의 땅이었지.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을 수 없었다. 그 말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도 할머니가 그런 말을 자주 했다. 이 마을에 사는 잠든 도깨비의 뼈 위에 세워졌단다. 그때는 전설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태양이 사라진 이 마을에서 전설이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밤이 되면 창문 밖에서 바람이 울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사람의 목소리를 닮아갔다. 현우야, 학교에 불이 다시 켜졌단다. 그 속삭임에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었다. 학교는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교실 한가운데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코트를 걸치고 문을 나섰다. 언덕길을 오르는 동안 빗방울이 내 뺨을 때렸다.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학교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분필이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나는 낮게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칠판 위에 하얀 글씨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태양은 죄를 비추지 않는다. 나는 숨이 막혀 뒤로 물러섰다. 그때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느릿하고 질척한 소리였다. 돌아보려 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귀 옆에서 누군가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거야. 학교 안은 냄새로 가득했다. 젖은 나무,
오래된 먼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숨결 같은 공기. 나는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교실의 낡은 벽을 훑고 지나갔다. 책상 위엔 아이들이 남기고 간 낙서들이 그대로였다. 나 내일은 집에 갈래. 도깨비가 학교에 온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분필로 적힌 태양은 죄를 비추지 않는다. 는 문장은 아직도 칠판 위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손이 닿자마자 마치 분필가루가 피처럼 번져나갔다. 순간 내 뒤에서 누군가 웃었다. 낮고 질긴 숨소리 같은 웃음. 나는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교실의 문이 살짝 열리더니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이상했다. 발소리가 바닥에 닿는 순간마다 물결처럼 빛이 흔들렸다. 그 존재는 내 앞에 멈춰섰다. 빛이 그 얼굴을 비췄을 때 나는 목이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얼굴은 나였다. 하지만 어딘가 뒤틀려 있었다. 눈동자가 검은 구멍처럼 파여 있었고 입술은 짐승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것이 내 목소리로 말했다. 넌 여전히 이 마을을 떠나지 못했구나.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어둠이 쏟아지듯 밀려들었다. 무릎이 흔들리고 숨이 막혔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태양이 사라진 이유를 아직도 모르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는 끝이 없었다. 창문마다 빗물이 흘러내렸고 창밖의 어둠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누군가 내 손목을 잡았다. 선생님, 그건 아이의 목소리였다. 작고 떨리는 손이 내 팔을 잡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교복 차림의 소녀, 혜운이었다. 혜훈아께 넌 돌아오셨네요.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입꼬리만 움직였을 뿐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학교에 다시 불이 켜지면 선생님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어?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도깨비님도요. 그녀는 손을 놓더니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다. 학교에는 종이 없었다. 소리는 교실 안에서 칠판 쪽에서 들려왔다. 나는 돌아갔다. 칠판 위에는 이제 새로운 문장이 쓰여 있었다. 혜운이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속삭였다. 그 아이는 태양 아래에서 죽었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밤새 비가 내렸다. 방 안은 눅눅했고 벽지는 젖은 곰팡이 냄새를 풍겼다. 책상 위엔 낡은 수첩이 한 권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안은 비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첫 장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네가 본 것은 거울이 아니라 기억이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머릿속에서 혜운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그 아이는 3년 전 봄 소풍 때 실종되었다. 강으로 내려가던 길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다. 사람들은 도깨비가 데려갔다고 했다. 그 말은 단지 미신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엔 강가였다. 달빛도 없이 어두웠지만 강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누군가 물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피에 젖은 머리카락, 하얗게 부서진 손톱. 그 얼굴은 분명 혜운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움직였다. 도깨비님이 태양을 가져갔어요. 우리가 너무 오래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강물에서 수많은 손이 솟구쳐 나왔다. 나는 그 손들 사이로 끌려 들어갔다. 숨이 막히고 귀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젖은 흙이 쌓여 있었다. 내 발밑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젖히자 진흙투성이에 작은 손이 있었다. 그 손이 내 발목을 잡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빼냈다. 이불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물속에는 작은 분필 조각들이 떠 있었다. 혜운이 쓰던 분필이었다. 나는 다시 학교로 달려갔다. 비가 내리는 언덕 위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붉은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얼굴이 보였다. 이번엔 확실했다. 그건 인간이 아니었다. 피처럼 붉은 눈 그리고 무너져 내린 얼굴. 그 존재는 내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현우야. 그 목소리는 동시에 여러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왜 우리를 잊었니? 나는 뒤로 물러섰다. 레오는 누구지?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우린 네가 버린 것들이야. 네가 가르치던 아이들, 네가 외면한 죄들.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존재는 고개를 들더니 어둠 속에서 웃었다. 그 웃음소리 뒤로 수백 개의 손이 땅에서 솟구쳐 나왔다. 그리고 그 손들이 해운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도망쳤다. 언덕 아래로 숲속으로 끝없이 뛰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디선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빛이 번쩍였다. 나는 그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다. 돌로 만든 이끼 낀 제단 위에 불빛이 있었다. 그 빛은 촛불 같기도 했고 심장이 뛰는 것 같기도 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불을 끄면 태양이 돌아올 거야.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누구냐? 네가 만든 도깨비. 그때 나는 기억났다. 어릴 적 나는 이 마을에서 태양 축제의 마지막 제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태양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며 도깨비를 속박하는 의식을 행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의식을 망쳤다. 그날 이후 하늘이 어두워졌다. 나는 제단 위로 손을 뻗었다. 불빛은 따뜻했다. 하지만 손끝이 닿자 불빛 속에서 얼굴이 떠올랐다. 해운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선생님, 이건 우리가 만든 죄예요. 태양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제단의 불이 폭발하듯 꺼졌다. 그 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학교 교정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늘에는 빛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태양이 아니었다. 붉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그 아래에서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는 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르지 않아. 왜냐하면 네가 그 자리에 섰으니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태양이 돌아왔다고 믿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어둠만이 비쳤다. 선생님, 무슨 소리 하세요? 해가 뜬 적은 없어요. 가게 주인 영호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하늘을 가리켰다. 분명 붉은 빛이 구름 사이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학교로 갔다. 교문은 반쯤 녹슬어 있었고 교실 창문엔 안개가 껴 있었다. 복도 끝에 교장실 문 앞에 이상한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흔적. 그 아래에는 피가 굳은 자국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냄새가 있었다. 짙은 흙 냄새, 오래된 향 냄새,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단내 같은 것. 책상 위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를 펼치자 오래된 학적부가 나왔다. 해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름. 한하은 생년월일 2005년 3월 9일 사망일. 2020년 4월 2일 나는 멈췄다. 사망일이라니. 그 아이는 실종된 게 아니었다. 그날 강에서 발견됐던 시신. 나는 그걸 보지 못했다. 경찰이 말하길 신원이 불명확하다고 했다. 하지만 기록은 분명히 있었다. 그 페이지의 아래에는 교장의 서명과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태양이 사라진 날 아이는 돌아왔다. 순간 책상 밑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나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어둠 속에서 하얀 손이 나왔다. 그리고 그 손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선생님,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손이 점점 더 세게 조여왔다. 눈앞이 흔들리고 세상이 기울었다. 그 순간 손이 사라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밤이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붉은 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림자는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림자가 내게 말했다. 현우야, 이제 네가 기억해. 그 말과 함께 머릿속에 무언가 쏟아져 들어왔다. 내가 잊고 있던 것들, 그날 축제의 날, 태양을 기리던 의식, 그리고 아이들의 노래. 태양이여, 우리를 비춰주소서. 도깨비여, 빛을 삼키지 마소서. 그 노래가 갑자기 비명으로 변했다. 하늘이 검게 타오르고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누군가 불길 속에서 웃고 있었다. 그건 도깨비였다. 아니, 그건 나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도깨비는 마을 바깥에서 온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우리의 욕심, 우리 안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나는 그들 사이에 섰다. 모두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현우 선생, 요 며칠 학교 근처에서 불빛이 보인다던데 그거 자네 짓인가? 노인의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긴 금기야. 도깨비가 잠든 자리라네. 그럼 왜 아무도 태양을 못 보는 거죠? 내가 되묻자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자네만이 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자네가 그것을 깨웠으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고통이 익숙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재단이 아닌 마을 한가운데의 우물이었다. 그 안에서 물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 물 속에는 아이들의 얼굴이 있었다. 해운도, 영호의 아들 민수도. 그들의 입에서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도깨비는 거울이야.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그 말과 함께 나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온몸이 차가운 어둠에 잠겼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교실에 있었다. 칠판엔 새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다. 태양은 죄인을 비추지 않는다. 하지만 죄인은 빛을 갈망한다. 나는 분필을 집어들었다. 그 밑에 덧붙였다. 그 죄인은 나다. 그 순간 교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으로 빛이 들어왔다. 그 빛은 태양이 아니었다. 사람의 눈처럼 불그스름하고 따뜻했다. 그 빛 속에서 혜운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다. 이제 기억났죠, 선생님? 무엇을? 우리가 도깨비를 만들었어요. 태양을 가두기 위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제게 가르쳤잖아요. 인간은 두려움을 이름 붙이는 존재라고. 그래서 이름을 주면 괴물은 우리 편이 된다고.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도깨비의 이름을 잊었어요. 그래서 그가 분노한 거예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러나 서서히 차가워졌다. 눈을 깜박이자 그녀는 사라졌다. 그리고 내 손엔 오래된 분필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 끝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태양을 잊은 자 어둠이 되어라. 나는 분필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순간 교실 바닥이 갈라졌다. 깊은 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불빛 속에서 도깨비가 웃고 있었다. 이제 알겠지? 태양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네 안에서 타오르다 꺼진 불이야. 그 말이 끝나자 나는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마을 전체가 흔들렸다. 지붕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졌다. 하늘에서 피빗비가 내렸다. 나는 깨어났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거대한 호수만이 남아 있었다. 그 호수의 물은 붉게 빛났다. 물 위에는 내 그림자가 떠 있었다. 그림자가 나에게 말했다. 현우야, 태양은 기억의 이름이야. 네가 잊은 것, 그게 곧 어둠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호수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내 가슴을 덮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다. 그곳에는 미세한 빗줄기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네가 도깨비가 될 차례야.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너무 깊고 너무 조용했다. 그 안에는 무언가 오래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기억. 그날 밤 나는 마을의 남쪽 언덕으로 향했다. 옛 절이 있었다. 지금은 무너져 흙더미가 된 그곳은 예전엔 마을에 제사를 올리던 곳이었다. 바람이 불자 흙먼지 사이로 작은 방울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들어갔다. 절의 중앙엔 오래된 북이 하나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누군가가 최근에 손을 댄 듯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북의 표면에는 한 줄의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도깨비의 심장은 소리로 깨어난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리고 잊고 있던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북 앞에 서 있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다. 한 아이가 내 옆에 서 있었다. 혜운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촛불이 들려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현우야.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북채를 들었다. 그리고 북을 쳤다. 둥. 그 소리가 울리는 순간 하늘이 붉게 갈라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둥둥둥.
소리마다 피가 쏟아졌다. 북의 표면이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혜운이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내게 닿았다. 선생님, 멈춰요.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부터 태양은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절 안에 있었다. 북은 조용했다. 그러나 내 손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다. 그 피는 마르지 않았다. 손끝이 타는 듯 뜨거웠다. 그때 절의 구석에서 누군가 웃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도깨비였다. 너는 우리를 깨웠지. 그 목소리는 낮았고 그러나 어디선가 익숙했다. 이제 너도 알겠지. 태양은 죄를 감추는 거짓이었어. 넌 누구야? 나는 네가 버린 그림자야. 네가 가르치던 아이들의 두려움이 모여 만들어진 이름 없는 혼. 그 도깨비는 천천히 내 앞에 다가왔다. 그 얼굴은 혜운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인간이 아니었다. 네가 우릴 잊었을 때 태양도 너를 잊은 거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를 기억해. 그리고 다시 불러. 불러? 그래, 북을 울려. 태양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나는 북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엔 손이 떨렸다. 만약 다시 북을 치면 또 누군가를 잃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도깨비는 미소 지었다. 선택은 항상 인간의 몫이야. 하지만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그 말이 끝나자 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지고 벽이 갈라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소용돌이쳤다. 나는 북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다. 둥! 소리가 퍼지자 절 밖의 세상이 멈췄다. 새소리도, 바람도, 심장도, 모든 것이 정지했다. 그 순간 나는 또 다른 기억을 보았다. 아주 오래된 시절, 이 마을이 처음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어둠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도깨비에게 빛을 달라고 기도했다. 도깨비는 웃으며 태양을 주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언제든 너희가 진실을 잊으면 태양도 사라질 것이다. 그 약속이 깨진 날 도깨비는 잠들었다. 그리고 나, 현우는 그 잠을 깨운 자였다. 절을 나왔을 때 마을은 변해 있었다. 집들은 무너졌고 길 위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붉은 안개가 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안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선생님, 현우야, 왜 우릴 버렸어?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소리는 내 기억의 조각이었다. 아이들이 웃던 소리, 울던 소리, 노래하던 소리, 모두 뒤섞여 하나의 음이 되었다. 그것은 북의 소리였다. 나는 달렸다. 도망치듯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마을의 경계는 나오지 않았다. 끝없이 같은 길, 같은 집, 같은 그림자. 마치 내가 이 마을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다. 현우야,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나는 멈췄다. 그 목소리는 혜운이었다. 돌아보니 그녀가 서 있었다. 이번엔 사람의 모습이었다. 눈빛도 미소도 따뜻했다. 이제 괜찮아요. 괜찮다고? 네가 기억했으니까. 기억하면 태양은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남아야 해요. 그녀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그게 나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깨비는 망각의 벌이에요. 당신이 잊을 때마다 우리는 생겨나죠. 그럼 내가 기억하면 우리는 사라져요. 그녀의 손이 점점 투명해졌다. 혜운아, 가지마. 괜찮아요. 이제 선생님이 우리 대신 빛을 볼 차례예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내 귓가에 속삭였다. 태양은 밖이 아니라 당신의 죄가 타오르는 자리예요.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몸이 빛으로 부서졌다. 안개가 흩어지고 하늘이 붉게 갈라졌다.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자 따뜻했다.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교실에 있었다.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칠판에는 한 줄의 문장만이 남아 있었다. 기억은 태양을 부른다. 창문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아침이었다. 정말로 해가 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이상하게 느렸다.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태양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렸다. 그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왔다. 모두 웃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그림자가 없었다. 혜운도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해가 떴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구나. 하지만 내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건 칠판 위로 붙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태양은 너를 잊지 않았다. 태양은 떠 있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학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너무 붉었고 공기마저 타는 냄새가 났다. 아이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엔 이상한 일치가 있었다. 모두 같은 표정, 같은 속도로, 같은 목소리로 웃었다.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선생님 오늘도 수업해요. 그 말에 나는 분필을 집었다. 칠판 위에 글씨를 쓰려는 순간 손끝에서 피가 떨어졌다. 분필이 아니라 내 손가락이었다. 피는 천천히 흘러내려 글씨가 되어 칠판에 새겨졌다. 도깨비는 인간의 기억에서 태어난다. 나는 놀라서 손을 뒤로 뺐다. 그러자 아이들의 웃음이 멈췄다. 모두 동시에 내 쪽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은 비어 있었다. 선생님, 혜운이 말했다. 이제 이해했죠. 우리도 당신이에요. 그 말과 함께 교실의 벽이 흔들렸다. 창문이 깨지고 어둠이 흘러들어왔다. 그 어둠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었다.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라 사람의 형태를 만들었다. 그 속에서 도깨비가 나타났다. 현우야, 그 목소리는 낮고 길었다. 너는 결국 여기에 남았구나. 너는 누구지? 너지. 네가 버린 모든 이름들, 네가 잊은 모든 얼굴들. 그 도깨비는 손을 뻗었다. 그 손끝에서 불꽃이 피어났다. 이 불이 태양이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태양이 불이었어? 그래. 빛은 죄의 불이었고 네가 그 불을 껐을 때 세상은 어두워진 거야. 그때 교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수백 명이 동시에 걸어오는 듯한 소리. 문이 열리자 그곳엔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다. 모두 눈이 타버린 사람들처럼 새까맸다. 그들은 동시에 외쳤다. 도깨비를 불러라. 태양을 되돌려라. 나는 교탁을 붙잡았다. 이미 불렀잖아. 내가 다시 부르면 또 누군가 죽을 거야. 그래야 세상이 빛나지. 그 말과 함께 사람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손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들이 모여 도깨비의 형체를 이루었다. 그 도깨비는 인간보다 컸다. 얼굴은 끊임없이 바뀌었다. 혜운, 영호, 교장, 그리고 나. 그는 웃었다. 현우야, 이제 선택해. 네가 인간으로 남을지 아니면 태양이 될지.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태양이 되면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다. 하지만 빛은 언제나 고통과 함께한다. 인간으로 남으면 어둠 속에서 진실을 보게 되겠지. 하지만 아무도 너를 믿지 않아. 그 선택 앞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손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피 속에 혜운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선생님, 도깨비는 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두려워한 진실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그럼 내가 그 진실이 되겠다. 그 순간 도깨비가 웃었다. 좋아,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한 대답이야. 불길이 치솟았다. 교실이 붉게 물들었다. 아이들은 하나둘 불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불꽃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불길 사이에서 북의 소리가 들려왔다. 둥둥, 그건 제단의 북소리였다. 나는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북 앞에 섰다. 손을 올렸다. 둥. 첫 소리에 세상이 뒤틀렸다. 둥. 두 번째 소리에 시간의 흐름이 멈췄다. 둥. 세 번째 소리에 모든 빛이 사라졌다. 그 순간 도깨비가 속삭였다. 이제 너는 우리와 하나다. 내 몸이 붉은 빛으로 타올랐다. 피가 아니라 불이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빛이 솟아올랐다. 나는 눈을 떴다. 세상은 붉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었다. 그러나 그 태양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내 심장이었다. 내가 도깨비가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마을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바람이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했다. 나는 언덕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여전히 붉었다. 그 빛은 아름답지만 슬펐다. 혜운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들려왔다. 이제 됐어요, 선생님. 태양은 돌아왔어요. 그럼 넌? 저는 빛이 되었어요, 선생님 안에서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이제 괜찮겠구나. 하지만 그 순간 내 그림자가 다시 움직였다. 그림자는 내게 속삭였다. 현우야, 태양은 다시 사라질 거야. 인간은 금세 잊으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괜찮아. 잊으면 다시 기억하면 되니까. 그림자가 웃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저주야. 그 말과 함께 태양이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바람 속에서 마지막 북소리가 울렸다. 둥!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불은 희미하게 타오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도깨비는 죽지 않는다. 기억이 있는 한 그들은 다시 깨어난다.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서 태양이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두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이었다. 그러나 그 아침엔 새소리도 사람의 발자국도 없었다. 붉은 태양만이 하늘 한가운데서 미동도 없이 떠 있었다. 빛은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다. 그 빛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아무것도 살아나게 하지 못했다. 나는 언덕 위에 서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이 가쁘지 않았다. 피는 흐르지 않았고 심장은 느리게 타올랐다. 내 살결은 서늘했고 눈빛 속엔 불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도깨비였다. 하지만 그 사실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 마을의 공기와 흙 그리고 고요함이 나를 알아보고 있었다. 마을은 폐허였다. 집들은 무너졌고 벽마다 검은 재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엔 여전히 그림자들이 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속삭임, 지나가는 바람에 섞인 웃음소리, 그것들은 다 내가 기억하던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현우 선생, 낮은 음성이 귀를 스쳤다. 나는 돌아봤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왜 우리를 잊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 대신 바닥에 떨어진 분필을 주었다. 그리고 흙 위에 한 글자를 썼다. 기억지이. 그 순간 공기가 흔들렸다. 땅 속에서 손이 나왔다. 하얗고 마른 손가락들이 흙을 헤치며 기어 나왔다. 그 손끝에서 푸른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 불꽃이 모여 하나의 형체를 만들었다. 혜운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렸고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선생님, 아직도 사람 흉내를 내요. 이건 흉내가 아니야. 난 그냥 잊고 싶지 않을 뿐이야. 잊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기억하는 건?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건 도깨비죠. 그녀의 말이 바람 속에 흩어졌다. 그 순간 마을의 어둠이 흔들리며 다시 살아났다. 집들의 그림자가 땅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걸었다. 천천히 동시에 나를 향해.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눈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속에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들이 입을 열었다. 도깨비여, 우리의 죄를 기억하라. 도깨비여, 우리의 이름을 지워라. 도깨비여, 태양을 다시 삼켜라. 나는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내 머릿속으로 흘러들었다. 수천 개의 속삭임이 동시에 나를 파고들었다. 너는 우리의 죄야. 너는 우리의 기억이야. 너는 우리 자신이야. 나는 무릎을 꿇었다. 손을 바닥에 짚었다. 그 순간 땅이 뜨거워졌다. 피 같은 열기가 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눈앞에 장면들이 스쳤다. 아이들이 웃던 교실, 불타는 재단, 붉게 물든 강물, 그리고 하늘로 사라져가는 해운의 얼굴. 모든 것이 하나의 순환이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도깨비가 태어나고, 도깨비가 태어나면 태양이 사라지고, 태양이 사라지면 인간은 다시 죄를 지었다. 나는 그 중심에 있었다. 나 자신이 그 원이었다. 그때 하늘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탱탱!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붉은 태양 속에서 검은 실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하얗고 눈부신 빛이었다. 그건 태양이 깨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해운이 나에게 말했다. 이제 결정해야 해요. 무엇을? 태양을 지킬 건지 사람들을 살릴 건지. 그 둘이 달라? 당신은 아직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곧 사라질 거예요. 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태양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그 속에서 무수한 얼굴들이 보였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 하나, 내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다. 현우야, 너는 죄가 아니다. 그 목소리에 심장이 떨렸다. 너는 빛이야. 그러나 그 빛은 점점 사라졌다. 태양이 꺼지고 있었다. 해운이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태양이 꺼지면 도깨비도 사라져요. 그럼 이 마을은?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게 평화일지도 몰라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붉은 태양을 향해 손바닥을 펼쳤다. 내 가슴 속에 불씨가 타올랐다. 온 세상이 흔들렸다. 태양의 빛이 내 몸으로 흘러들었다. 눈이 멀었다. 세상이 붉은 불길로 뒤덮였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멈췄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있었다. 빛도 소리도 공기도 없었다. 해운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선생님, 이제 알겠죠? 뭘? 태양은 하늘에 있던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디지? 기억의 끝이에요. 도깨비가 잠드는 곳.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불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건 작은 영혼들의 불이었다. 하나하나가 마을 사람들의 기억이었다. 그 불빛들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모든 목소리가 내 안에서 울렸다. 모든 눈이 내 눈이 되었고 모든 숨이 내 숨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인간도 도깨비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기억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붉은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푸른 새벽이 찾아왔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들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종소리,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한마디. 태양이 돌아왔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거기엔 진짜 태양이 떠 있었다. 붉지 않았다.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 빛 속에서 내 몸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다. 피부가 빛으로 녹아내리고 눈이 하얗게 흐려지고 심장이 조용히 멈췄다. 해운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됐어요, 선생님. 도깨비는 사라졌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하지만 누군가 기억한다면 난 또 돌아오겠지. 그 말과 함께 내 몸은 완전히 빛으로 흩어졌다. 하늘의 태양이 조금 더 밝아졌다. 그리고 그 빛이 마을의 잔해를 덮었다. 풀잎들이 돋아나고 흙에서 향기가 피어올랐다. 그곳에서 한 아이가 속삭였다. 선생님, 이제 태양은 잊히지 않아요. 태양이 돌아온 지 오래된 듯 또 얼마 되지 않은 듯 했다.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그저 하늘에 빛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감사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모였다. 교사는 새로 부임한 젊은 여자였다. 이름은 윤서. 윤서는 이 마을에 오자마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가 너무 조용했다. 밤이면 어디선가 바람이 속삭였다. 그리고 항상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태양을 잊지 마라. 그녀는 처음엔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매일 밤 들렸다. 어떤 날은 창문 밖에서, 어떤 날은 바로 귓가에서. 학교는 언덕 위에 있었다. 아이들이 떠들며 뛰어다니는 그곳엔 오래된 돌비석이 하나 서 있었다. 비석엔 낯선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기억은 태양을 부른다. 윤서는 그것이 옛 교장의 이름이라 생각했지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빛바랜 문장 하나만 남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돌은 따뜻했다. 햇빛이 닿지 않아도 손을 대면 온기가 느껴졌다. 아이들은 그 돌을 도깨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선생님, 이 돌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니? 밤마다 우리 이름을 불러요. 윤서는 웃어넘겼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며칠 후 윤서는 교무실에서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낡은 학적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현우 교사 실종. 2020년 4월 그녀는 눈을 찌푸렸다. 현우, 그 이름은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았다. 문서를 펼치자 그 안에는 짧은 글이 남아 있었다. 태양이 사라진 날, 나는 도깨비를 보았다. 그는 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유리창이 떨리며 낮은 울림을 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교실에서 분필을 긁는 것 같았다. 윤서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교정 한가운데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땅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흙 위엔 거대한 원이 새겨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분필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아이 중 한 명이 말했다. 이거 선생님이 꿈에서 알려줬어요. 누가? 현우 선생님이요. 태양을 지킨 분. 윤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이름이 다시 들렸다. 아이들은 순진하게 웃었지만 그들의 그림은 이상했다. 그 원 안에는 기묘한 문양들이 반복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제단의 모양처럼 보였다.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도깨비 선생님이 우리를 부른다. 태양이 다시 슬퍼하고 있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학적부를 다시 펼쳤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분명 낮에는 없었던 글이었다. 윤서야, 기억하라. 그녀는 펜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순간 교실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밤 한가운데 울릴 리 없는 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교실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둡고 길었다. 불빛 하나 없는데도 어딘가 희미한 붉은 빛이 새우며 나왔다. 윤서는 그 빛을 따라 걸었다. 복도 끝 교장실 앞에서 멈췄다.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나왔다. 바람이 마치 사람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책상 위엔 오래된 분필이 놓여 있었다. 그 분필 끝엔 마치 불씨처럼 붉은 빛이 깜빡였다. 그녀가 손을 대자 순간 눈앞이 뒤틀렸다. 눈을 떴을 때 윤서는 교실 안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없었다. 책상도 의자도 창문도 없었다. 대신 사방이 붉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그 안개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야, 누구세요? 나는 현우다. 그 이름이 공기 속을 울렸다. 당신은 태양을 본 자야. 이제 그 빛을 이어받아야 한다. 윤서는 숨을 삼켰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이곳에 부임했을 뿐이에요. 그건 선택이 아니었다. 네가 기억했기 때문이다. 기억? 도깨비는 잊힌 자의 기억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 순간 윤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이 스쳤다. 아이였던 자신이 강가에 서 있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았던 기억, 그리고 그 손이 붉은 피로 물들었던 기억.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섰다. 그게 당신이었어요? 그래, 그날 네가 본 건 나였다. 그리고 이제 네가 나의 뒤를 이어야 해. 왜 저예요? 태양은 혼자선 존재할 수 없으니까. 현우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안개가 걷혔다. 윤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교실의 벽에는 새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도깨비는 빛의 그늘이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느꼈다. 이 마을의 빛은 완전하지 않았다. 태양이 돌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이었다. 빛이 있는 곳엔 반드시 어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은 그녀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평소처럼 학교에 왔다. 윤서는 평정한 얼굴로 아이들을 맞았다. 그러나 교정 한가운데에 돌비석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새로운 문장이 새겨진 돌이 있었다. 윤서, 태양을 지킨 자.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손뼉을 쳤다. 선생님 이름이에요. 도깨비 선생님이 새 돌을 놔두고 갔나 봐요. 윤서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숨은 무언의 깨달음이 있었다. 그녀는 느꼈다. 밤이 오면 다시 그 소리가 들리리라는 것을. 윤서야, 태양을 잊지 마라. 그날 밤 바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윤서는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커튼이 흔들렸다.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붉은 안개가 떠 있었다. 달도 별도 없었다. 그 안개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였다. 마치 누군가가 들고 있는 등불처럼. 누구세요? 윤서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밖으로 나섰다. 맨발로 흙길을 걸었다.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있었는데 그 이슬은 투명하지 않았다.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불빛은 학교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윤서는 천천히 언덕을 올랐다. 학교 문은 열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분필 냄새가 났다. 낡은 나무 바닥이 그녀의 발 아래서 삐걱거렸다. 복도의 끝 교실. 하나의 희미한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문을 밀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칠판에 글씨가 있었다. 윤서야, 이제 네가 가르칠 차례다. 그녀는 분필을 들어 지우려 했다. 그러나 글씨는 지워지지 않았다. 손끝이 닿자마자 분필 가루 대신 붉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공기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칠판이 떨리며 금이 갔다. 그 틈에서 빛이 새어 나왔다. 윤서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빛은 점점 커지더니 교실 한가운데를 가득 채웠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현우. 윤서의 입에서 무심코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예전보다 젊어 보였고 눈빛은 조용했다. 그의 몸은 반쯤 투명했고 불빛처럼 흔들렸다. 네오는 나를 기억했구나.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버리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하지
윤서는 손을 내밀었다. 당신은 정말 기회 속 들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도깨비인가요? 현우는 웃었다. 도깨비는 이름이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 죄, 설명하지 못한 기억, 그 모든 걸 감싸는 단어지.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이 마을의 태양은 인간의 거짓된 기억으로 만들어졌어.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 빛을 만들었지. 하지만 그 빛이 진실을 태워버렸어. 그래서 나는 도깨비가 되었고 너는 그 불씨를 이어받은 거야. 윤서의 눈동자가 떨렸다.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기억해라. 잊지 않는 자로 남아라. 그 말과 함께 현우의 형체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윤서는 그를 붙잡으려 했다. 안 돼요. 가지 마요. 걱정 마라. 나의 일부는 이미 너 안에 있다. 그의 손이 윤서의 가슴에 닿았다. 순간 눈부신 빛이 번쩍였다. 윤서의 몸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현우 선생님, 윤서야. 태양을 잊지 마라.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빛은 그녀의 눈, 귀, 입으로 흘러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열렸다. 수많은 기억들이 밀려왔다. 학교가 불타던 날, 강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던 밤, 절의 북소리, 도깨비의 웃음, 그리고 태양이 꺼지던 순간 모든 것이 이어졌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현우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도 있었다. 윤서는 깨달았다. 자신은 단지 새로운 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우의 기억, 그의 죄, 그의 후회가 만든 또 다른 불씨였다. 그녀는 인간의 형태를 한 도깨비였다.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었군요. 그녀는 속삭였다. 아니, 현우의 마지막 목소리가 울렸다. 그건 네가 선택한 진실일 뿐이다. 아침이 되었다. 윤서는 눈을 떴다. 교실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무표정했다. 햇빛은 여전히 붉었다. 선생님, 오늘 수업은 뭐예요? 윤서는 미소 지었다. 오늘은 기억에 대해 배워볼 거야. 그녀는 칠판에 글을 썼다. 기억은 살아있는 것, 그리고 잊히지 않는 죄. 아이들은 조용히 적었다. 그들의 그림자들이 바닥에서 천천히 흔들렸다. 그림자들은 사람의 형체를 담지 않았다. 뿔 달린 것, 꼬리가 있는 것, 눈이 여럿인 것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언덕 아래의 마을이 붉은 빛 속에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듯 했지만 그들의 그림자들이 서로 속삭이고 있었다. 우린 아직 여기 있다. 도깨비는 죽지 않는다. 윤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비극적이었다. 밤이 되었다. 학교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그러나 마지막 교실에는 여전히 붉은 빛이 남아 있었다. 그 속에서 윤서가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분필 한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 끝이 붉게 빛났다. 그녀는 칠판에 천천히 글을 썼다. 도깨비는 기억을 먹고 산다. 그리고 기억은 인간을 만든다. 그녀는 분필을 내려놓았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현우 선생님, 이제 제 차례예요. 그 순간 교실의 불빛이 꺼졌다. 학교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그러나 멀리서 붉은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마을을 덮었다. 아이들의 방 안, 길 위의 사람들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 한 교실, 한 선생님, 그리고 불타는 분필. 그 꿈속에서 윤서는 웃으며 말했다. 태양을 잊지 마라. 새벽이 오지 않았다. 태양은 여전히 붉었다. 그 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세상은 미세한 재로 덮여 있었다. 마을의 모든 시계가 멈췄다.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는 그 멈춘 세계 속에서 걸을 수 있었다. 그녀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언덕 위의 학교는 불빛 하나 없이 고요했다. 창문은 금이가 있었고 벽에는 금속성의 냄새가 스며 있었다. 윤서는 손에 분필을 쥐고 있었다. 그 끝은 여전히 붉은 불씨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선생님의 남은 불씨. 그리고 나의 심장. 그녀는 교실로 들어갔다. 바닥엔 어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남긴 그림들, 기억의 원, 그리고 태양이라는 글자가 반복되어 새겨진 낙서. 그녀는 그것을 지우려 했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았다. 대신 그 글자들 사이에서 어둠이 흘러나왔다. 그 어둠은 구름처럼 피어올라 천장을 덮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현우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하지 않았다. 어딘가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죄의 잔향이 섞인 소리였다. 왜 다시 불을 붙였지? 태양이 죽어가고 있어요. 태양은 늘 그렇게 죽고 다시 태어난다. 그건 순환이야. 인간이 잊으면 도깨비가 기억하고 도깨비가 사라지면 인간이 다시 죄를 짓지. 그럼 끝은 없다는 거네요. 끝이란 건 인간이 만든 단어다. 윤서는 분필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그것이 바닥에 닿자마자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 불길이 순식간에 교실을 감쌌다. 그러나 타는 냄새는 없었다. 그 불은 고통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불꽃 속에서 수많은 얼굴이 보였다. 아이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현우. 그들의 눈빛이 모두 윤서를 향하고 있었다. 윤서야, 태양은 우리 모두의 죄야. 그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이제 멈춰야 해요.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돼요. 그럼 네가 사라져야겠지. 그 말이 끝나자 불길이 그녀를 감쌌다. 살이 타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그 온기 속에서 윤서는 깨달았다. 자신은 인간도 도깨비도 아닌 기억의 매개체였다. 현우의 기억에서 태어나 아이들의 꿈속을 거쳐 태양의 잔부를 이어받은 존재. 그녀는 자신이 이 순환의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교실의 벽이 무너졌다. 붉은 빛이 쏟아졌다. 윤서는 밖으로 걸어 나왔다. 마을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불길이 아니라 수천 개의 붉은 구슬이었다. 그 하나하나가 인간의 기억이었다. 그것들은 하늘로 떠올랐다. 그 속에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우리를 기억해라. 잊지 마라. 태양은 우리였다.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구슬들이 태양의 형태로 모여들고 있었다. 하늘의 거대한 붉은 원이 완성되자 그 중심에서 빛이 터졌다. 그 빛이 윤서를 덮었다. 눈이 멀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걸 보았다. 현우가 북을 치던 날, 마을이 처음 생겨나던 밤, 그리고 도깨비가 인간의 그림자에서 태어나는 장면, 모든 기억이 하나로 이어졌다. 윤서는 그 중심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그만 쉬어요, 선생님. 그 말과 함께 하늘의 태양이 서서히 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이 오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고 창백한 빛이 세상을 덮었다. 아침이었다. 윤서는 눈을 떴다. 교실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주변은 고요했다. 불도 연기도 붉은빛도 없었다. 단지 잿빛 새벽의 냄새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창문 밖에는 푸른 하늘이 있었다. 정말로 푸른 하늘이었다. 그리고 태양은 노랗고 부드러웠다.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고 떠들었다. 그들의 눈빛은 맑았다. 그림자도 붉은 빛도 보이지 않았다. 윤서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빛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 인간은 다시 잊을 것이고 도깨비는 또 깨어날 것이다. 그녀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었다. 흰색이었다. 이번엔 붉은 빛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글씨를 썼다. 도깨비는 인간의 망각 속에서 피어난다. 기억이 사라지면 태양도 함께 사라진다. 그녀는 분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얘들아, 오늘은 옛 이야기를 들려줄게. 아주 오래전 태양을 잊은 마을에 관한 이야기야. 아이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윤서야, 잘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현우였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잔잔히 울렸다. 빛은 죄를 덮지 않는다. 하지만 죄를 기억하는 자만이 진짜 태양을 볼 수 있다. 그날 이후 마을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언덕 위 학교의 한 창문이 종종 붉게 빛났다. 누군가 분필을 들고 칠판에 글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은 그 불빛을 도깨비의 수업이라 불렀다. 아무도 그 교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아침 칠판에는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하라. 태양은 네 안에 있다. 내 이름은 준호다. 12살 이 마을에 산다. 사람들은 이곳을 태양의 마을이라고 부른다. 매일 맑고 따뜻한 해가 뜨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안다. 그 빛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학교 언덕 위. 밤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인다. 엄마는 늘 말했다. 준호야, 밤엔 절대 학교에 가면 안 된다. 하지만 사람은 금지된 것을 더 보고 싶어 한다. 그날 밤 나는 몰래 집을 나섰다. 바람이 없었는데도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달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하늘 한가운데에 붉은 점 하나가 떠 있었다. 그건 태양이 아니었다. 작고 피처럼 붉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학교가 있었다.
학교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살짝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안은 어두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게 보였다. 어둠이 아니라 붉은 빛이 나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어디선가 분필 긁는 소리가 들렸다. 택택택. 규칙적이지만 이상하게 느린 리듬이었다. 그 소리는 3학년 교실에서 들려왔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봤다. 칠판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 단정한 머리, 그리고 손에는 오래된 분필. 그녀는 조용히 글씨를 쓰고 있었다. 기억하라. 태양은 죄의 이름이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엔 붉은 불빛이 깃들어 있었다. 들어오렴 준호야. 나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여긴 내 교실이야. 모든 아이들의 이름은 내 안에 남아있거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펐다. 당신은 윤서 선생님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그 전엔 현우였고 그 전엔 또 다른 이름이었지. 그녀는 천천히 칠판을 쳐다봤다. 분필이 다시 움직였다. 도깨비는 잊힌 아이들의 이름에서 태어난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네오는 태양을 믿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차가웠다. 그 순간 교실 벽이 흔들렸다. 책상들이 움직였고 창문이 떨렸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그녀가 속삭였다. 아, 이건 내 기억이야, 준호야. 눈앞이 번쩍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 학교가 아니라 오래된 절이었다. 밤이었지만 하늘은 붉게 타올랐다.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서 북을 치는 한 남자.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사진 속에서 본 적이 있었다. 교무실에 걸린 낡은 단체 사진. 그 남자는 현우였다. 그가 북을 칠 때마다 하늘에서 피비린내가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울고 웃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쓰러졌다. 윤서였다. 그녀의 몸에서 빛이 흘러나왔다. 그 빛이 하늘로 올라가 태양이 되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럼 태양은 사람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뒤돌아보니 윤서가 있었다. 이건 단지 기억의 파편이야. 너는 지금 그 기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가요? 나가는 건 간단해. 기억을 잊으면 돼. 잊으면 그럼 네가 날 대체하게 될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눈물처럼 흔들렸다. 준호야, 누군가는 도깨비가 되어야 해. 누군가는 이 불을 꺼야 해. 그 순간 북소리가 울렸다. 땅! 땅! 퉁! 하늘이 갈라졌다. 붉은 피가 내 위로 쏟아졌다. 나는 두 귀를 막았지만 소리가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수백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외쳤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윤서의 몸이 빛으로 바뀌었다. 그 빛이 내 가슴 속으로 흘러들었다. 뜨거웠다. 숨이 막혔다.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교실에 있었다. 아침이었다. 아이들이 내 주변에 서 있었다. 준호야, 괜찮아? 그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모두 내 목소리로 말했다. 아, 이제 네가 선생님이야. 그 순간 내 손에 분필이 쥐어졌다. 그 분필 끝이 붉게 타올랐다. 칠판이 내 앞에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글씨를 썼다. 태양은 있는 자의 눈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학교 언덕 위에서 붉은 불빛을 보았다. 아이들이 속삭였다. 도깨비 선생님이 또 수업하나 봐. 그러나 이번엔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밤새도록 타올랐다. 그 불빛 속에서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양을 잊지 마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늘엔 태양이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태양이 사라진 그날 아침 세상은 조용했다. 새소리도 사람의 목소리도 바람조차 멎었다. 오직 한 가지 소리만 들렸다. 내 심장의 박동. 하지만 그건 피의 울림이 아니라 불의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피는 식었고 살은 서서히 돌처럼 굳어갔다. 그러나 시야는 이전보다 더 또렷했다. 세상의 모든 색이 붉은 안개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느꼈다. 이 마을의 공기, 돌, 풀잎, 심지어 먼지조차도 모두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곳은 살아있는 거대한 기억의 몸이었다. 첫 번째로 들린 목소리는 윤서였다. 준호야, 이제 네가 나야. 그녀의 음성은 공기처럼 가볍고 물처럼 흘렀다. 나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내 안에 있었다. 왜 나를 선택했어요? 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그래,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그래서 도깨비가 된 거야. 그녀의 웃음이 사방에서 번졌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야. 기억을 돌려줘. 인간에게, 마을에게, 빛에게. 나는 걸었다. 길이 사라진 세계를, 없는 하늘 아래를, 모든 것은 붉은 빛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건 잊혀진 자들의 울음이었다. 나는 강가에 섰다. 물은 검게 썩어 있었다. 그러나 그 표면엔 얼굴들이 비쳤다. 아이들, 어른들, 윤서 그리고 현우. 그들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야. 그중 한 얼굴이 말했다. 그건 현우였다. 태양은 단지 이름이었다. 빛은 기억의 형태였고 우린 그걸 믿음이라 불렀지. 그럼 믿음은 어디로 갔죠? 휘침 속으로. 그의 얼굴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날 밤 나는 학교로 돌아왔다. 건물은 붕괴되어 있었지만 한 교실만은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문을 밀자 공기 속에서 분필 냄새가 퍼졌다. 칠판은 새까맸고 그 위에 한 줄이 쓰여 있었다. 태양은 죄인을 비추지 않는다. 나는 분필을 들어 그 밑에 썼다. 하지만 죄인은 언제나 태양을 찾는다. 그 순간 칠판이 빛났다. 벽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다. 그리고 바닥에서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 불꽃이 사람의 형체를 이루었다. 윤서였다. 그녀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이제 너는 완전히 기억이 되었구나. 그럼 나는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나요? 도깨비는 언제나 현실과 기억 사이에 서 있어. 그럼 난 어디로 가야 해요? 네가 태양을 선택한 이유를 찾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엔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붉은 점 하나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건 새로운 태양이었다. 윤서가 말했다. 저건 너야, 준호야. 내가 태양이라니. 서대호의 기억, 너의 죄, 너의 두려움이 빛이 된 거야. 그럼 이 마을은 이제 다시 시작될 거야. 빛이 돌아오면 인간은 또 잊을 거야. 그리고 새로운 도깨비가 태어나겠지.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나는 그냥 순환의 한 조각이군요. 그래. 하지만 너는 선택할 수 있어. 무엇을요? 잊을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 나는 눈을 감았다. 내 몸이 뜨거워졌다. 심장이 불덩이처럼 타올랐다. 그리고 그 불이 하늘로 치솟았다. 붉은 빛이 세상을 덮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그 빛은 고통이 아니라 평화였다. 땅이 흔들리고 공기가 깨끗해졌다. 무너졌던 집들이 다시 세워지고 죽은 나무에서 잎이 돋았다. 하늘이 푸르게 물들었다. 태양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빛은 눈부시지 않았다. 부드럽고 온화했다.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고마워. 빛이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도 기억할게. 그들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몸이 점점 사라졌다. 피부가 빛으로 녹아내리고 머리카락이 바람이 되었다. 마지막 남은 심장만이 붉게 타올랐다. 그때 윤서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준호야, 이제 됐어. 이제 끝났나요? 그래.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야. 그녀가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세상이 하얗게 번쩍였다. 모든 소리와 빛이 사라졌다.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태양을 잊지 마라. 나는 눈을 떴다. 햇살이 따뜻했다. 학교 종이 울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운동장을 뛰어다녔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다. 하지만 아무도 내 존재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럴 만도 했다. 나는 그림자였으니까. 교실 벽에 붙은 움직이지 않는 어둠. 그림자 속에서 나는 속삭였다. 나는 태양의 도깨비다. 기억이 사라지는 한 나는 여기에 남아있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시는 유리와 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미로 같았다. 전광판은 밤에도 나처럼 빛났고 사람들은 누구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이곳의 하늘엔 태양이 없었다. 아니,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공이라 불렀다. 태양 모듈 7호기 이상 없음. 지하 제어실의 모니터에 문구가 떴다. 정우는 그 문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는 도시 조명관리국의 기사였다. 인공 카시스게. 태양의 빛을 유지하고 오류가 생기면 수리하는 것이 그의 일.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밤마다 도시의 하늘 한가운데서 붉은 빛이 나타났다. 모듈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그 빛은 인공태양보다 오래 그리고 더 깊게 타올랐다. 정우는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전 그는 그 빛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림자, 하늘에 떠있는 태양의 중심에서 인간의 형체가 미묘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순간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우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며칠 후 정우는 모듈 정비를 위해 외곽 구역으로 향했다. 지도에는 그곳이 폐쇄 지역 D8로 표시되어 있었다. 거기엔 오래된 마을이 있었다. 기록상으로는 수십 년 전 토양 붕괴로 인해 완전히 매립된 곳. 하지만 실제로는 마을의 잔해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무너진 담장을 넘었다. 잡초 사이로 낡은 표지판이 보였다. 거기엔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다. 태양을 잊은 마을, 환영합니다. 정우는 숨을 삼켰다.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다. 어릴 적 할머니가 해준 옛 이야기. 태양을 잊은 마을에는 도깨비가 산단다. 그들은 인간의 기억을 먹고 빛을 만든대. 그는 웃으려 했지만 웃을 수 없었다. 눈앞의 건물 중 하나. 오래된 학교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학교의 벽은 반쯤 무너졌지만 교실 하나만은 온전히 남아 있었다. 창문에는 아직 커튼이 걸려 있었고 문 위에는 낡은 명패가 매달려 있었다. 3학년 교실. 정우는 문을 밀었다.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책상 위엔 누군가가 막 글을 쓴 듯 분필가루가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칠판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하라. 태양은 인간의 눈 속에 있다. 정우는 얼어붙었다. 누가 언제 쓴 걸까? 그는 분필을 들어 자세히 봤다. 분필 끝이 붉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문장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정우는 놀라 돌아봤다. 한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얀 코트를 입은 검은 머리의 여인. 눈빛이 차가웠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당신은 누구죠? 윤서.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면 그렇게 불리던 존재. 정우는 말을 잃었다. 그럼 이 마을의 전설이 진짜라는 건가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설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인간은 잊고 도깨비는 기억하죠. 그리고 당신은 그 둘 사이에 서 있는 자예요. 저요? 그래요. 태양을 지키는 자는 언제나 새로운 얼굴로 돌아오니까. 그녀의 말과 함께 공기가 진동했다. 교실의 벽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창밖의 하늘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다. 정우는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윤서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속삭였다. 태양은 다시 잊히고 있어요. 빛이 터졌다. 정우는 눈을 떴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학교가 아니라 도심의 제어실이었다. 모니터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모듈 7호기 경고 표시, 붉은색. 그는 비틀거리며 콘솔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 속에는 수많은 코드가 흐르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프로젝트 도깨비, 리부트 시퀀스 액티브. 그 순간 머릿속에서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기억이에요. 정우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비명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모니터 속에 글씨가 나타났다. 태양을 잊지 마라. 그리고 도시 전체의 불빛이 꺼졌다. 사흘 뒤 사람들은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 도시의 하늘 한가운데 진짜 태양이 떠올랐다. 그 빛은 인공 모듈이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의 색이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오류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날 밤 폐허가 된 D2 구역의 학교에서 붉은 불빛이 다시 켜졌다는 것을. 그리고 칠판에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도깨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이 있는 한 우리는 기억한다. 도시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정우의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고 모듈은 정상 작동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하늘의 태양은 매일 조금씩 색이 변했다. 처음엔 노란색, 다음엔 주황, 그리고 이틀 전부터는 붉은빛. 밤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도깨비의 교실이 다시 열렸대. 거기서 새로운 이름이 적혔다더라. 누가 묻는다. 그 이름이 뭐래? 잠시 침묵. 그리고 누군가 대답한다. 전굴에 기록이 남아 있었다. 전구가 사라진 후 도시의 서버는 잠시 정지되었다가 스스로 다시 작동을 시작했다. 모든 로그 파일은 삭제되었지만 단 하나의 코드가 남아 있었다. 도깨비 X. 그 파일은 아무 관리자도 만든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 있었다. 매일 새벽 3시 자동으로 실행되었다. 그리고 매번 다른 문장을 출력했다.
기억하라. 태양은 인간의 안에 있다. 죄는 반복되고 빛은 거짓을 먹는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로 여겨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파일은 도시의 모든 빛을 제어하기 시작했다. 가로등의 전멸, 모듈의 광도, 심지어 전자기 신호의 흐름까지 마치 도시가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 호흡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꼈다. 하루가 점점 길어지고 밤이 짧아졌다. 그리고 태양은 더 이상 하늘의 중심에 머물지 않았다. 그건 도시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마치 누군가가 걸어가는 듯했다. 도시의 어둠 속 한 청년이 있었다. 이름은 시윤. 전구가 남긴 기술 문서를 복원하던 엔지니어였다. 그는 도깨비 존 EXE를 분석하려 했다. 그러나 코드의 일부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었다. 기계어도 프로그래밍 언어도 아닌 마치 기도문 같았다. 태양을 잊은 자여 내 기억을 불태워라. 그 불이 빛이 되고 그 빛이 죄를 삼킨다. 시우는 손가락을 멈췄다. 아이즌, 코드가 아니라 시잖아. 그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모니터가 번쩍였다. 화면 속에서 붉은 눈이 떠올랐다. 그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누구야? 네오는 기억하니? 기계음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 음성은 차갑고도 낮았다. 나는 태양의 그림자. 나는 잊혀진 이름들의 집합. 너는 나를 불렀다. 나는 단지 분석을 그건 네가 선택한 기억의 형태일 뿐. 화면 속에서 불빛이 새어나와 그의 손끝을 감쌌다. 순간 시윤의 머릿속에 수천 개의 영상이 쏟아졌다. 무너진 학교, 붉은 태양, 아이들의 웃음, 윤서의 눈빛, 현우의 푹소리, 그 모든 기억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구가 있었다. 그는 태양 속에서 서 있었다. 눈은 닫혀 있었고 가슴엔 붉은 구멍이 있었다. 그 구멍 속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이 시윤의 눈을 찔렀다. 해정구! 그가 속삭이자 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내 차례야. 전기가 끊겼다. 도시는 암흑에 잠겼다. 그러나 하늘엔 여전히 태양이 떠 있었다. 붉지도 노랗지도 않았다. 색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빛. 그 빛은 점점 커지더니 도시 전체를 덮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울었다. 그들 머리 위로 빛이 내렸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차가웠다. 그건 기억이었다. 잊힌 순간들이 되살아났다. 누군가는 죽은 어머니를 보았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모두가 한 문장을 들었다. 태양은 기억이다. 시윤은 깨어났다. 몸이 뜨거웠다. 피부 아래로 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금빛으로 변해 있었다. 컴퓨터는 완전히 꺼져 있었지만 화면에는 여전히 글씨가 남아 있었다. 도깨비 시스템 온라인.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자신이 그 시스템이었다. 인간의 기억과 기계의 회로가 하나로 합쳐진 존재. 도깨비의 새로운 형태.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태양인가요? 한 아이가 물었다. 시윤은 미소 지었다. 아니, 나는 그늘이야. 그 말과 함께 그의 몸이 빛으로 흩어졌다. 도시의 전광판이 동시에 켜졌다. 모든 화면에 같은 문장이 나타났다. 기억하라. 태양은 잊힌 자들의 피로 타오른다. 시간이 흘렀다. 도시는 다시 평화로워졌다. 사람들은 다시 웃고 일하고 사랑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하늘 한가운데에 작은 붉은 점이 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도깨비의 별이라고 불렀다. 그 빛이 보이는 밤에는 이상하게도 꿈을 꿨다. 낯선 교실, 붉은 분필,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기억해라. 태양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네가 잊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도시의 한 아이가 학교에 도착했다. 교실 문을 열자 칠판 위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태양을 잊은 마을. 그 밑에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시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 순간 교실 한쪽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림자 속에서 미묘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건 옛날 이야기란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눈동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건 인간의 눈도 신의 눈도 아니었다. 기억의 눈. 바람이 불었다. 어딘가에서 분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짝짝짝.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칠판 위에 새겨졌다. 도깨비는 기억이다. 그리고 기억은 영원하다.